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69% 하락을 했고 S&P 500 역시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2.18%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은 오늘 2.39% 하락을 했고 마소와 구글 역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2.46% 하락을 했고 AMD 역시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별다른 이슈 사항은 없었습니다. 푸틴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최근 양측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이 같은 행동과 말은 믿을 수가 없죠. 이로 인해 미국은 G7과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치품의 수입 역시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다음 주에 FOMC 정례 회의에 대한 경계심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은 장 초반 강보합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 장 막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결국 2.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3개월간의 하락장을 버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라는 워렌 버핏의 말대로 주식 투자에 있어 기다림은 필수 요소죠. 2007년 서브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당시에도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었고 트럼프 정부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있었죠. 이로 인해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찬바람이 불 것이라 시장은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되었죠. 결국은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식시장도 큰 폭락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을 하는 중간에도 조정 포인트들이 있죠. 이러한 조정장을 버티지 못하신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막상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조정시장에서 버티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2011년 미국마저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를 하면서 경제 위기에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3개월 동안 18%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정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8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저점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은 추후 큰 수익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러한 시기가 끝나고 그로 인해 손절을 하셨던 분들은 주식의 주자도 듣기 싫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항상 안 좋은 소식들이 매일매일 나오죠. 여러분도 이러한 조정 구간마다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고 버텨주셔야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39,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22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타는 오늘 3.8%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메타에 대한 범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오늘 주가는 3.8%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EU와 영국의 규제기관 역시 2018년 광고 거래에 대해 메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현재는 187불까지 내려왔습니다. 메타는 최근 실적 발표 이후 25% 이상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고 급락을 하게 된 경우는 다음 분기 실적을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적 발표 당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항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역시 오늘 7.5% 하락을 했습니다. 리비안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어닝 미스가 나왔고 이로 인해 주가는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순이익이 바탕이 되지 않는 기업이 실적마저 잘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최근 주시장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IPO를 하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락업 해제 물량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가는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쿄사이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 20% 급락했습니다. 도쿄사이는 1년 내내 실망스러운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미트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링크 차징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미트하지 못하면서 7.7%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링크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강력한 EV 인프라 모멘텀이 계속 강력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라클은 실적 발표 이후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디글로벌은 오늘 무려 44% 하락을 했습니다. 디디글로벌은 홍콩 주식 상장 계획을 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중단됐다고 발표한 이후 이렇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듯 중국 주식들은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오늘 1.27%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하락으로 인해 스파이의 RSI는 39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스파이와 같은 ETF의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개별 주식을 하시면서 시장의 수익률보다 낮게 나오셨던 분들은 올해라도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만 하시더라도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14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감으로 짓눌려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